바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입니다.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 도덕성에 꽤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제는 탈당을 한 이춘석 의원, 이제 보좌관 이름으로 한 1억 정도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러 의구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식 거래 하나하나 뜯어볼 텐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짰던 이춘석 의원이 호재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냐, 바로 이 의혹이 핵심입니다. AI가 주로 다루는 부서가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 제2분과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업 개발이라든가 연구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이춘석 의원이 하필이면 또 저 국회 의석 제일 뒷줄에 뒷줄은 무조건 지키거든. 그때 이런 모습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는 시간이 약 오후 2시 20분에서 25분 사이예요. 네. 5개 국가대표 기업이 발표되고 곧장 본회의장 들어가서 사전에 3일이나 2일이나 이때 네이버나 LG CNS 같은 거를 미리 매입을 해뒀다면 이건 차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범죄로 가는 거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행 매수니까 자본시장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게요. 여기 화면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른바 국가대표 AI 업체를 선정하는 정부 발표 오후 2시쯤. 근데 이 사진의 포착 시간은 대략 지난 월요일 2시 20분부터 25분 사이입니다. 최성 평론가. 네. 이게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을 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호재를 알고 판 거 아니냐. 이게 네.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 윤리, 그다음에 일종의 묻는 책임 이런 건 다른 문제예요. 예. 범죄죠. 조응천 의원이 전직 검사인데 예. 이 금융수사를 또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딱 이걸 지금 본질을 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표하는 날 혹은 발표한 직후에 발표하기 직전에 요 시간대가 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일 예.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직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이걸 미리 매집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본인이 발표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거는 대단히 큰 중범죄이기 때문에 예. 이건 물량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엄정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범죄 혐의로 다뤄야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사건 가지고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예. 더더군다나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입건해가지고 좀 조사를 한다니까 예.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조응천이 과연 이걸 한 번만 했겠느냐. 예. 작년에도 찍힌 분이 올해도 또 찍혀서 그 과정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다른 것들까지 또 있는지 저는 이걸 이해 충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주식을 판 시점은 확실해요. 대략 이 발표 이후 20분 뒤. 다만 언제 샀는지, 언제 매수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사뒀다면 이건 보좌관 이름 빌려서 계좌 튼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범죄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호재를 알고 뭔가 주식을 거래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도 있어요. 송영훈 대변인. 이게 보면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본인 계좌 통장과 연결해서 현금을 이제 주식 거래로 가져와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신용 융자로 매매한 건 이거 보통 본인이 확신 없으면 이렇게 안 한다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증권사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하는 대금의 한 30%에서 40%, 증권사나 대상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 그 정도의 본인 돈만 있으면은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결국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신용으로 주식을 사죠. 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춘석 의원이 매매를 했던 계좌 중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종목은 3개입니다.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그렇죠. 그중에 네이버와 LG CNS만 신용으로 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그렇지가 않죠. 예. 그리고 네이버와 LG는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를 육성한다고 선정한 5대 대표 선수 안에 들었습니다. 예.
카카오는 탈락했죠. 맞아요. 그런데 카카오는 현금으로 샀고 네이버와 LG CNS는 신용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의 혐의가 있다라는 지금 의구심 어린 시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즉, 카카오는 국내 다섯 업체 못 뽑는데 들었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네이버와 LG만 신용으로 살 때는 본인이 뭔가 정보가 있고 확신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경찰에서 저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수 시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춘석 의원의 통신 기록 뭐 메신저 대화 내역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됨으로써 우리 주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정보가 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재를 알고 이걸 샀고 팔았지 않았냐는 의심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른 의문투성이 혹은 여러 미스터리 의문점들을 짚어보기 전에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꽤 파장이 만만치 않아지니까 이춘석 의원이 과거에 주식 투자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을 꾸짖었던 영상들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국민적 눈높이에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자유스러우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 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군과 상의하셔서 사유화하는 시기를 켜서 정말 대한민국의 오블리주의 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참 그대로 있네요. 내부 정보 이용 오해 소지 있다. 사회에 환원시켜야 된다. 오해 소지가 있으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만 하나만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8년 전 얘기 이춘석 의원. 2019년 명예를 빌려준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 이 발언들을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 놓았던 발언이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2019년도에 당시 이민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도덕성이 최우선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오늘 그런 자리에 본인이 다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또 앞으로 해야 할 해명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배우자 그 당시에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데 잘못 가지고 들어갔고 또 보좌관의 휴대폰에 있는 주식 매매 창을 열어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부분을 국민들께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도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하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당대표는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만 제명이라는 예. 중징계를 결정을 한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긴급히 지시를 내리셔서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만큼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본인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잠시 뒤에 그 김진욱 대변인 말씀도 좀 더 깊게 만나보겠지만 또 그 제명을 의원직 제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중징계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어서 잠시 뒤에 또 그 의견도 만나볼게요. 호재를 알고 AI 뭐 여러 정책도 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20분 뒤에 매도한 거 아니냐 의혹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보좌관 참호 씨입니다. 이미 경찰에 방조용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이게요.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인증 절차가 엄격하거든요. 이게. 물론 뭐 이춘석 의원 측은 휴대전화 착각해서 잘못 들고 갔다고 하고 있지만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신용 이른바 시청으로 땡겨서 주식 투자한 거 말고도 송영훈 대변인 이게 개인 인증 절차가 엄격한데 그럼 혹시 이게
대포폰 아니냐라는 관측 혹은 의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왜 등장하는지 보면요. 자,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춘석 의원 본인의 해명만 들어보면은 예. 마치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의 계좌를 사랑하신 의원님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리에 맞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잘못 가지고 갔는데 그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도 풀 수 있고 계좌에 관련된 앱이 깔려 있다는 것도 알고 주식 계좌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좌 비밀번호도 알고 매매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그밖에 생체 인증수단 이런 것도 다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작년 10월 7일에도 발생하고 어제도 발생하고 이렇게 예. 반복해서 발생할 확률을 모두 곱해보면요. 이건 거의 영에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보좌관 명의로 된 휴대전화니까 그게 앱이 깔리고 본인 인증할 때 그런 절차가 다 갖춰졌을 겁니다. 예. 그걸 이춘석 의원이 여러 번 들고 다녔다면 결국은 보좌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마치 본인의 전화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이것을 이제 속힌 대포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예.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 기록, 나아가서 위치 정보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 강제 수사를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송 대변인님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게 그 보좌관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사실 뭐 강선호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본인이 그냥 진짜 이름만 빌려줬으면 이게 진짜 새로운 갑질인 거잖아요. 혹은 뭐 강력한 위기에 의한 뭐 내가 이름 빌려서 주식 투자하겠다. 근데 대포폰이면 좀 상황이 다른 거고 아니면 좀 더 또 다른 차원으로 본인이 한 몸처럼 마치 경제적으로 뭐 진짜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혐의 중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은 이제 그 공인인증서라든가 혹은 기타 본인인증수단 이런 것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또는 주거나 이것을- 받거나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마 면밀히 고려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도덕성의 치명타, 여러 걱정들이 앞서는 게 뭐냐면 이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뭐 차명거래도 차명거래지만 실제로 그렇게 중차대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주식 거래를 해도 되냐라는 도덕성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시 김남국 전 의원이 소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처럼 탈당했다가 뭐 또 은근슬쩍 복당했다가 지금은 또 대통령실 가 있잖아요. 무슨 뭐 비서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루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춘석 의원 사례는 굉장히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게 되면 그런 루트를 고스란히 따라가기는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저는 뭐 복당하든 뭐 우회 복당하든 뭐 대통령실 들어갔든 이 문제보단 김남국 의원의 비판의 본질은 상임위 때 왜 코인 거래했냐는 거였고 차명이든 뭐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냥 버젓이 그냥 주식 거래한 거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그게 논란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한다, 차명 거래 의혹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뭐 추가로도 지금 형사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란이 되고 또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봤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춘석 의원도 수사를 받고 그 수사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당으로서도 사실 탈당하는 것 자체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일단 제명을 했습니다. 예. 이것 자체도 사실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에게 대해서 사건이 지금 어떤 논란이 제기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제명한 것은 어쩌면 또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당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하겠다라고 지금 지시를 한 만큼 관련해서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안들이 진실들이 잘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로 꽤 고초를 겪었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더 큰 파장이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되면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촉법을 없애야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폭발 신세계 백화점 폭발글 그 논란 말씀하신 것 같고요. 펜션 사장님이 욕심을 부렸네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면은 국민 통합이 우선이다라고 하셨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겠냐. 김건희 여사의 저 말을 꽤 비판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주식하다가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딱 맞았네. 그러게요. 저 더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돈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 생명에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요. 댓글 5개, 이춘석 의원 얘기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